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우리가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정말 그 TV에서 그 루돌프 사슴 나오고 길거리에서 캐롤이 울려 퍼졌지만은 물론 이제 삶은 그때가 더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더 발달하고 생활은 더 좋아진 이 시기에 제가 차만 타고 다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아침에 그 아산에 이제 내려와서 있는데 그래도 아산은 눈이 나 있고 큰 길은 다 녹았지만은 저희 그 스파레주 앞에는 눈이 아직 쌓여 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님은 그 눈이 왔으니까 그 눈이라도 좀 쓸지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두고 보는 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산한 토요일이고 모처럼 만에 정말 조용히 저 혼자만 있는 이런 시간이 정말로 좋습니다. 네. 뭔가 생동감도 있고 소진되었던 에너지가 새롭게 차는 그런 느낌의 포근한 마음을 갖고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자, 한번 오늘 생각을 어떤 방송을 내가 오늘 주제로 해볼까 하다가 2015년이면 어차피 다음 주에도 우리 그 지사장들끼리 화요일에 모여서 또 대남도 하고 2015년을 마무리하는 어떤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사장들끼리. 그래서 이제 제도를 재정비하고 2016년에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어떤 협회를 꾸려 나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좀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화요일쯤에 그 만나서 이쪽에서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아마 이제 그 방송을 녹음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각한 제목은 그렇습니다. 부자 마인드, 선인성과 악인 악과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이런 뜻, 예,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협회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부자 마인드라는 말.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는 말은 협회나 제가 만든 말은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말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인연은 좋은 결과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그러나 자기가 뿌리는 씨앗이 악도에 빠지는 씨앗인지는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게 나쁘다는 걸 몰라서 자기 몸을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업보의 원인을 무지, 즉 어리석은 데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깨달아서 참회를 할 기회가 있지만 모르면서 지은 죄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 악과 선인성과의 기본은 무엇이 좋은 씨앗이고 무엇이 나쁜 씨앗이고 무엇이 나쁜 원인이고 무엇이 좋은 원인인가, 어떤 것이 복을 부르는 행동과 말이고 어떤 것이 화를 부르는 행동과 말인지를 모르는, 즉 무지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행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죠. 지식은 아무나 애워서 떠들 수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처세와 관련된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복락과 관련돼 있고 자신의 삶의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삶을 원숙한 어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진리에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늙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늙어서 더 황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늙을수록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진리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죠? 지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명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이 넘으면 50이 되면 어떤 행위를 하든 천명과 부합해야 된다. 천명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뜻과 부합해야 되는 나이가 50인 것입니다. 40이 되면 불혹이죠. 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아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뇌물 받아서 깜빵 갈 수 있다. 근데 뇌물이 눈앞에 와. 5천까지는 거절할 수 있는데 1억 되더니 조금 흔들려. 2억, 3억 되면 더 흔들리죠.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럴 때 안 흔들릴 수 있겠는가? 흔들리죠. 자, 경매를 입찰하는데 한 500이든 1000이든 좀 덜 써보고 싶어. 그렇죠? 좀 덜 쓰면 인생이 굉장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덜 쓰길 원해요. 불혹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유혹, 그렇죠. 일을 조금 좀 덜 하면서도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유혹. 그죠? 공부를 좀 적게 해도 막 되게 똑똑해질 것 같아. 그렇죠? 대충 뭐 자기만 위해서 살아도 인생이 막 행복하고 바뀔 것 같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지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지에서. 그리고 단견. 앞에 시야가 짧아서 모든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왜 경매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도기아니만 왜 대한공경매사협회만 부자 마인드 또는 마음이 안 바뀌면 다 필요 없어. 절대 고소 안 돼. 그 다음에 경매 실무, PT 프로그램 전부가 부자 마인드가 녹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PT 프로그램과 기타 이 실무 매뉴얼을 터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도를 닦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기술의 보완이 필요 없는 백업이 업데이트가 크게 필요치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돈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말 그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그 경지에 이르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경매에는 마인드가 중요할까요? 그죠? 주식에는 마인드가 크게 중요치 않고 펀드에도 마인드가 크게 필요치 않고 그렇죠? 왜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정치인한테는 마인드가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요즘에 보면은 뭐 여당은 신났고 야당은 뭐 난리도 아니대요. 그죠? 지금 그 야당 같은 정치만 보더라도 거의 뭐 한 10몇 년 전부터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는 선거란 걸 이겨본 적이 없는 당이 야당이죠. 왜 계속 질까요? 그죠? 근데 왜 인터넷과 온라인에서는 전부 다 보면 다 야당으로만 보일까요? 왜 질까요? 왜? 그런 원인들을 정치인들은 생각 잘 안 하더군요. 큰 틀에서 큰 판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데 작은 것만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안 되지.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원인을 잘 생각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남편이 마누라가 밀어줘서 사회에 성공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죠? 남편이 마누라를 밀고 마누라가 남편을 밀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좋죠?
근데 만약에 남은 반쪽이 자신을 밀지 않으면 그거가 100% 좋은 것일까요? 많이 좋은 편은 아니겠죠? 왜냐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다르니까요. 우리가 부러워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만 추구라고 하는 어떤 장남과 장녀들이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부모가 자기한테 미안해하는 부모가 있고 또는 어떤 부모는 희생만 강요하면서 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더 희생하지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보면은 인생의 복락이 계속 그렇게 이리저리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면은 맨 먹고 살려면 선택하는 게 월급쟁이,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눈높이 수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하자라고 보시면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영혼을 보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요, 저금령을 데리고 있는 쪽은 고금령, 즉 상위 레벨에 있는 영혼을 잘 못 봅니다. 잘 못 봐요. 그럼 또 고급의 저 상단에 있는 영들은 밑에 영들을 잘 안 보거나 못 봅니다. 이게 무지개색처럼 서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완벽히 다릅니다. 그죠? 어떤 바다에도 보면은 고래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고 상어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어떤 피라미드들이 다니는 길이 좀 따로 있어요. 인간 세상에도 똑같이 전철을 타고 똑같이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해도 그 안에는 앞으로 지금 버스 안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시죠. 어떤 사람이 버스에 20명이 타도요. 그 20명의 인생이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죠? 사람은 어차피 남이 부모도 여러분들을 바꿔주지 못하고 형제도 여러분들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남이 여러분들을 바꿔줄 수 있다?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바꿔주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내 스스로 겸손을 유지해서 성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우리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또 운명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별의별 핑계를 댑니다. 별의별 핑계를 대고 안 하거나 무능한 것을 포장을 하게 되죠. 무능한 것을 포장하는 단계에 이르르면 이 사람은 아예 구제불능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려면 그 사람이 제가 늘 말했듯이 무술을 잘 한다는 것은 쇼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을 잘 팬다는 얘기죠. 그죠?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돈 버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려면 그 사람도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로 지적질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을 지적질을 하면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뻔히 알죠? 간단한 거예요. 똥차 타면서 비싼 외제차 타는 사람한테 지적질을 할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어. 뭐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야 그거 비싸기만 하고 벤츠 타도 자동차 충돌하면 죽주라 이런 허망한 소리 해대는 놈 보면은 참 저것들을 지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잘못 만났네 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요, 제가 협회를 열면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경매를 할 때는요, 2008년이라고 제가 그랬죠? 98년. 그죠? 희한하게 뭘 시작할 때 보면은 격변기네요. 그죠? IMF 때 딱.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경매한다 그러니까 어찌나 반대가 심했던지, 남들 다 망한다고 하고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뭐하러 경매하냐. 이 얘기를 들은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닭집을 하거나 오리집을 하거나 어떤 맥주집을 하거나 기타 무슨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 때 남들이 잘 된다니까 따라가죠. 근데 저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했다. 이게 좀 차이점이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럼 5기로 안 된다는데 왜 당신은 5기로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 계실 건데, 아니요. 5기가 아니고 뭐 엄청 연구도 안 했고 그냥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잠깐 생각하니까 바로 보이던데요. 이것이 무슨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것처럼 임상실험 엄청 해봐야만 아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일견하거나 그냥 잠깐 생각하면 돈 벌겠네? 라고 보이는 시장이 경매였던 것이죠. 언제? IMF 때 부동산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던 시절에. 예.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보면은 가끔 뭐 질문해야 되는 거, 금년 초죠. 2월, 1월부터 금리 가지고 뭐라고 하고, 금년 말까지도 쌩 난리치다가 금리가 정작 올랐어도 뭐 조용하죠. 제가 늘 예를 들었잖아요. 금리가 지금보다 1000배 더 올라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농사도 막 크게 짓는 사람은 나 관계 있지. 농사를 작게 짓는 사람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즉 외부와 연결된 다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타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또 누가 많이 봅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영향을 타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영향을 안 타거나 거의 안 타는 사람, 절대 안 타는 사람이 부자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감기 걸릴 것이 들어오면 세상 밖으로 안 나오면 되죠. 그게 이제 방콕 하는 애들이죠. 그것도 정신병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투자해서 손해보는 꼴이 두려우면 그냥 직장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금하면 되고, 그러다가 은행 망하면 돈 한 번씩 날리고 울면 되고, 저축은행 부도 났을 때 주로 우는 분들이 나이 든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죠. 나이 들어서 젊을 때 재테크 같은 것도 안 해봤고 어느 한 길을 파야 되는데 그 길을 파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계형으로 저축을 했고 정말 또 묘하게도 망하는데 돈이 들어갔던 정말로 운이 안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돈은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가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안 좋은 시절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 사업을 시작한 이 모습이 무슨 영웅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아니다는 거죠.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보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동산을 할 때, 경매 투자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환영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죠. 그 당시에 경매 편견은 지금의 뭐 방송에서 지금 뭐 팟빵에서 이상한 데서 막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애들의 한 1000배 정도 이상이 경매 편견이 더 많았습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 소수의 사람만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경매 투자의 환경이 어떨까요?
좋아요. 진짜로 어중이 떠중이들 안 들어올 때는 놀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쵸? 호랑이가 몇 마리 없는데, 사자가 몇 마리 없는데, 그냥 촌 전부가 그냥 초식동물 뭐 이런 애들이 막 가득가득 차 있었으니까. 이거 하니까 교육 효과가 좋고.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전 마스터해버리는 거지 한 번에. 제이 씨가 생각하기에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생 역전하면 로또 같은 거 생각나는데. 예, 그렇죠. 로또도 마찬가지인데 그 영화 해운대라는 그 영화를 보면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부산 전역을 쓸어버리죠. 경매에서 이 PT는 그거와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도구입니다. 그래요? 예. 쓰나미 하면 엄청나게 큰 무서움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 쓸어버릴 정도인데. 예.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한철 씨가 생각할 때는 PT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품 코스 요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명품 코스 요리. 그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코스 요리 가면은 과정의 그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매 실무의 과정의 어떤 맛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우리 PT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코스가 끝나면 또 하나의 코스가 네, 오듯이 각각 단계별로 명품이다. 그러니까 뭐 검색이면 검색, 그냥 물건 검색 훈련, 시세 조사면 시세 조사 훈련, 그다음에 시세 분석, 수익률 분석, 최종의 낙찰가 결정까지 그런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는 최고의 명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좋은 표현이네요. 네. 서진 씨가 생각하기에는 PT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실전 투자까지 함께 하면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PT 얘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다가왔던 표현이 뭐가 있을까? 제이씨의 스로브로. 쓰러브로? 쓰나미. 인생 역전. 명품 코스 요리. 명품 코스 요리. 명품 코스 요리 할 때 몇십만 원짜리 하고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뭐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어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조금 경직된 것 같아. 사실 살짝